MZ가 3요를 한다 그러잖아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떼 세대가 3야를 한다 그러잖아요. 3야. 해보란 말이야. 당장 하란 말이야. 야! 응? 이젠 우리는 가정에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만나야 되고 집 밖에 나가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조우해야 되는 이런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막공나만이 뭐냐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앞글자 따서 막공나만이에요. 인생이 전 그렇게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인생이 무겁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인생의 무게는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쩌면 이걸 해석의 무게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나는 나와 어떻게 지내야 될까 정말 고민이 많잖아요. 어쩌면 내 삶에 있어서도 나는 주인공이 되거나 혹은 그 가운데 교집합의 인생을 살아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상담을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들어올 때부터 눈물을 머금고 들어와서 정말 토하듯이 울어내고 맨 마지막에 코푼 휴지만 남기고 가는 이 현장이 상담의 현장인데 물론 상담료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존재가 부적절감 속에 늘 헤매더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 상황에서 이런 대접받으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형편없는 대접받으며 살아왔는가? 이런 존재에 대한 울분을 터뜨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전 어떤 얘기에 너무너무 감동을 했냐면 헬렌 에웨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집의 주인은 나야.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들의 집 주인은 바로 여러분인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나를 얼마나 환대했었는가, 나를 어떻게 환대했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기성하고 이기주의는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기성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인간에게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일종의 자기 보호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기주의라는 건 뭐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 싹 다 죽어도 상관없어. 나만 그저 산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희생되어도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과 신념을 일컬어 우리는 이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나를 환대하라는 개념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기성에 기반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자기 안쪽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이 영역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기성이라는 거 말씀드려요. 그런 차원에서 이집트 신화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집트 신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신 앞에 선대요. 그러면 신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 네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그리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었니? 라고 질문을 한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긍정적 답변을 하면 이 사람은 천당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질문이 과연 죽은 자를 위한 질문일까? 전 오히려 나이 들어가며 이세 인생을 조금 더 멋지게 살아보고자 하는 또 다른 삶을 선택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질문의 순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근데 우리는 사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부모들의 기쁨이 되길 바랬고 내 파트너, 내 배우자, 내 연인의 기쁨이 되길 바랬고 이제 아이들을 낳고는 내 아이들의 기쁨이 되길 바랬거든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여집합이었다. 그럴 때 여집합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초점을 조금 옮겨보자. 그럼 어쩌면 그 여집합이 내 삶의 중심, 가장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 첫 번째 질문,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라는 걸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건 이제 50의 기술을 읽은 분들은 알고 계시고 나이 들수록의 관계편을 읽으신 분들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막공나만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막아라 질병을, 공부해라, 나가라, 만나라. 이 네 가지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앞글자 따서 막공나만이에요. 막아라 질병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약도 필요한 거 영양제도 좀 먹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운동 처방도 좀 받고 건강검진도 좀 열심히 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픈 다음엔 끝장이에요. 예방만이 답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적어도 우리 전체 수입 중에 가족을 n분의 1로 한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것의 1에서 2% 정도는 무조건 나를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쓰셔야 됩니다. 발레. 제가 발레하는 곳에 제가 딱 갔더니 67세 된 언니가 있더라고요.
그 언니 별명이 삼암 언니예요. 암을 3번 겪어가지고. 그런데 발레 들어올 때 거의 기어서 들어왔답니다. 지금 8개월 됐는데 다리가 쫙쫙 찢어져요. 거기다 이제 저랑 같이 들어온 저랑 동갑내기 남자애가 이제 걔 이름이 오뚝인데 배가 이만해요. 남자인데 걔가 옷 입고 들어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일명 그 발개라는 걸 하거든요. 발레개라고 해서 발개. 예. 저희가 함께 모여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 운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것에 대한 기쁨을 저희가 함께 공유를 해요. 우리를 위해서 발레하는 것에 대한 기쁨.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최소한 내가 버는 게 있다면 1에서 2%는 무조건 여러분들을 위해 썼으면 좋겠고, 자기 돌봄은 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돈봄이에요. 자기 돈봄. 나를 위한 선물 이 정도 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공부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하고 연필로 공부를 했죠. 지금 2010년생부터 2024년생까지를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부르고요. 이 올해부터 태어난 아이들 우리가 베타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알파 세대 아이들은 뭘로 공부하는 줄 아세요? 엘리하이. 이게 또 뭔지도 몰라요. 이게. 전자펜을 들고 이 비대면 강의가 상시화된 요런 세대를 사는 아이들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린 거예요.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제니 AI 이것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이 아이들 일상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하고 이제는 더 이상 소통도 안 됩니다. 직장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MZ가 3요를 한다 그러잖아요. 3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떼 세대가 3야를 한다 그러잖아요. 3야. 해보란 말이야. 당장 하란 말이야. 야! 응?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젠 우리는 가정에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만나야 되고, 집 밖에 나가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조우해야 되는 이런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럴 때 바깥에 나가서도 나는 점점 꿀리는 것 같고, 뭐 집 안에서도 우리 애들한테 자꾸 무식하다는 얘기 듣잖아요. 생각해보면 앞으로 이건 더 심화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이 뭐냐? 공부였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합니다. 안 믿는 눈치인데 전 이렇게 공부하길 권해드립니다. 딱 시간 정해놓고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시간, 나도 침범하거나 깨지 않는 그 시간에 마치 학원 가듯이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서점이나 도서관 가시길 권해요.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셔서 거기서 아무 책이나 고르세요. 베스트셀러인 거 아닌 거, 내가 아는 책 모르는 책, 장르도 무관해. 시, 소설, 수필, 뭐 그림책, 심지어 만화책도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고르고 거기서 그냥 완독 숙독은 어차피 우린 지금도 어려워요. 10페이지만 읽기 바래요. 거기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무조건 외워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대화하다 보면 어떤 인용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 요거 지능입니다. 우리가 성인기엔 주로 결정적 지능이라는 걸 사용해요. 이 결정적 지능은 점점 좋아지는 영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렇게 단기로 암기해서 늘려가는 지능은 연장되고 확장되는 지능이에요. 우리가 3개월만 지나봐도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정확하게 받습니다. 이거 저랑 지금 함께 아침 학교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클래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책 하나 읽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 해가지고 아침에 딱 시작할 때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공책에 딱 써가지고 딱 드는 게 있어요. 이거 무조건 하거든요. 이분들에게 제가 비포 애프터를 해가지고 사전사 후 검사했어요. 자존감 검사. 정말 다 올라갔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이걸 해가면서 여러분 관대함이라는 게 생겨날 거고요. 우리의 중년기의 핵심이자 키워드인 성숙성이라고 하는 generativity의 영어. 성숙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확보되게 될 거라는 거죠.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나가라 만나라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유튜브 상에도 보면 이런 친구 만나라, 이런 친구 뭐 만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저도 가끔 하긴 합니다만 그 이야기 끝에는 뭐냐? 여러분 스스로가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정말 뜨거운 존재가 되어본 적이 있었는가, 그 생각을 먼저 해본다면 우리가 그들을 걸러내고 키질을 해서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뱉어낼 것인가, 구별해낼 것인가, 분리해낼 것인가를 생각할 건 나중의 문제다라고 먼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50 넘은 분들은 다 알아요. 어차피 우리가 떼내고 뭐 고를 친구가 없어요. 어차피 남은 게 한 줌이야. 그나마도 이제 아프거나 막 죽어요. 저는 상담할 때 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상담할 때 저의 원칙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럭저럭 살아가면 그 문제는 그냥 두어라.
우리 스스로가 모질이고요. 우리 스스로가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제가 집에서부터 나왔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저는 한 번도 제가 짜본 적도 없고 다음 생에까지 돈을 왕창 주더라도 만들 수 없는 이 옷을 입고, 그리고 내가 만들지 않은 그 아스팔트를 달려서 그 지하철을 타고 내가 만들지 않은 공간에 가서 내가 만들지 않은 그 계단을 올라서 이 시공간을 올 동안에 제가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의 수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누군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집이 너무너무 어려운 순간이 있었어요. 1년 반 동안을 10원도 벌이가 없었어요. 딱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쌀이 막 떨어지고 애들이 아픈데 막 위로 토하고 아래로 싸고 그러는데 병원을 이제 못 가고 주변 머리는 없어서 돈은 또 못 빌리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막 삐리삐리 말라가는 걸 보면서 부모가 가난한 건 죄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처음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시절에 제가 그때 대학원생이었는데, 박사과정이었는데, 저랑 함께 공부하는 저랑 친하지도 않은 분이 하얀 봉투를 딱 꺼내시더니, 아우 선생님 나도 몰라 그냥 선생님한테 이걸 주고 싶어서 하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가셨어요. 제가 나중에 집에 와서 이걸 딱 열었는데 5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친하지도 않았고, 근데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근데 그때도 저는 살이 많았어요. 근데 옷이 허름해 보였는지 어쨌는지 그냥 그분이 그 마음에 그렇게 쓰였나 보죠. 제가 그 50만 원을 딱 받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받은 것이 이게 얼마였든지 간에 이건 신이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너도 어려울 때 이 받은 도움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누군가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어라. 그가 너의 친구다. 전 그게 저한테 주어진 신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만난 모든 분들은 다 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혼숙녀 캠프 많이 보시죠? 거기 보시면 제가 이제 호랑이 상담사로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고양이에요. 약간 살찐 고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상담 현장에 많이 오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요청하세요. 그랬구나, 아팠구나, 이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공감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공감이 이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나가세요. 너나 잘하세요. 응? 그게 엄마예요. 이런 얘기를 상담 현장에서는 직면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납득하지 못하거나 스스로를 잘 바라보지 못할 때 굉장히 강력한 방법을 쓰는데, 상담사들은 되게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라 그런 방법을 쓰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기꺼이 그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그분들이 내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제 친구라고 생각해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에서 나오면 일단 사회에서 친구가 있고요. 그 친구들에게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나의 인생의 모자이크 조각을 다 만들어준 사람들이에요. 내가 기억하지 못한 순간마저도 그들이 내 모자이크, 내 인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망의 시대를 살아가요. 그렇게 의료의 망이, 그렇게 교육의 망이, 의료원 복지의 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가 아니에요. 100 플러스 알파 시대입니다. 이렇게 긴 사회 속에서는 이제는 손절의 시대는 끝났어요. 우리는 서로 망으로 서로를 맞닥뜨리지 않으면, 붙잡아주지 않으면, 지탱하지 않으면 저는 이 사회는 거의 붕괴의 지점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SNS까지 포함해서 다 친구라고 말하지만 패친, 인친 많잖아요. 그러나 나 혼자 스스로 외롭다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대입니다. 이 외로움의 시대에, 이 고독의 시대에 누가 나를 지탱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의 지지대가 될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는 시대거든요. 놓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전화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친구가 남모르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손을 좀 잡아주시고 함께 하려면 우리의 친구의 지평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좀 감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이혼숙녀 캠프도 그렇고 이게 다 부부 이야기잖아요. 저는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서로를 낳는다고 생각해요. 낳아서 서로를 그들의 방식대로 만드는 조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be kind, 친절합니다. 전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사랑한 사람은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전 일부러라도 친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친절한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랑보다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이 다 친절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부부가 함께 살아갈 때 규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가 보통은 싸움의 끝에 이혼을 하는 이유는 이들이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혼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는 건데, 싸우다 보면 우리의 감정의 역동이 걸리면서 결국은 최종 지점까지 가서 이숙해에 이제 추론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각오하셔야 돼요. 뭘 각오하셔야 되냐? 상대방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뀔 지점을 찾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에게 다 맞추는 건 스스로를 태우는 일이에요. 그건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교양으로라도 상담을 좀 받으시라. 교양으로라도. 아니, 나를 알아가고 나를 분석하고 나를 이해해가는 그런 시공간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요새 그 서울 시내도 그렇고 어느 지역에 가든지 다 가족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옛날에 불렀던 곳도 괜찮고,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다 괜찮습니다. 가셔서 저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좀 알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저를 좀 분석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 그도 알게 하고 나도 알게 하는 과정이다. 내 배우자도 알게 하고 나도 알게 하는 과정이라, 내 삶을 조망하고 내 안쪽에 안심 버튼은 어떤 건지, 나의 발작 버튼은 어떤 것인지 알게 하는 거고, 그의 발작 버튼과 그의 안심 버튼 요 네 가지만 알죠.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우더라도 굉장히 가볍고 건전하게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여보, 자기야, 내가 정말 이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딱 두 가지만 얘기해줘.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뭐든지 구체적이어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딱 두 가지만 서로 조심해 주잖아요. 인생에서 다툴 일 많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안심 버튼이 있어요. 내가 화가 날 땐 이렇게 해줘. 내가 힘들 땐 요렇게 해줘. 요게 안심 버튼. 내가 막 화가 났을 땐 뭐 이런 말을 해줘. 요게 바로 안심 버튼이에요. 이런 안심 버튼 눌러주면 쫙 탔던 불이 확 꺼지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제가 상담을 할 때는 세 가지 규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나, 감정 규칙, 또 말 규칙, 행동 규칙. 이 3대 규칙을 만들어서 부부간의 안전한 울타리를 갖도록 하는 거거든요. 우린 모두가 다 힐러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기본적으로 다 상처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은 상처투성일 수 있겠지만 이거 가지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저는 에너지가 좀 좋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상담 오신 분들이 기바 들어왔대요. 나 교회 다니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못난일 수 있어요. 못날 수 있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아이들에게 우리 집만의 역사를 좀 쓰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도대체 뭘 남겨줄 것인가? 저는 정신유산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유산은 저는 세 가지로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가장 첫 번째가 저는 극복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극복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야, 엄마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어. 야, 내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다. 우리 집엔 극복의 DNA가 있어. 그리고 양쪽 집안의 극복의 DNA가 응축된 거, 그게 바로 너잖니. 그러니 어떻게 아무것도 없다 말하지 마라. 네 안엔 극복의 DNA가 있어. Remember this. 이거 기억해. 제가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극복이라고 이야기했죠. 아이들에게 남겨진 게 성공이지 우리는 극복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조그맣게 작고 크게 조그만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이걸 얘기할 때 다만 요걸 좀 부풀리셔야 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살아있는 역사예요. 내 앞에 서서 걸어가고 있는 그 역사의 뒤통수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역사 똑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역사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화 이야기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문화 이야기 할 때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하나, 가훈 있으면 좋아요. 요새 어린아이들 니네 집 가훈이 뭐니? 그럼 뭐라 그래요? 1인 1닭. 그런 게 어떻게 우리 가족이 나아갈 바에 대한 지향점이고 우리의 가치, 정신적 가치겠습니까? 이번 추석에 제가 한 가지 정말 놀이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가훈 콘테스트 하세요. 가훈 콘테스트 하셔가지고 뭐 하시냐면 50만 원 준비하세요. 안 되겠다. 20만 원으로 할게요. 20만 원. 20만 원 딱 준비하셔가지고 모든 가족이 다 한 표씩 낼 수 있어. 다 하나씩 적어내고 투표하세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그게 우리 집이 함께 공유한 우리 집의 가훈, 우리의 정신적 지향, 바로 그 문장, 그 단어예요. 그거 딱 해서 벽에 붙이세요. 그것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할 일이고 그게 어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훈 너무 뭐 좀 어색하고 그러면 음식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음식 못하는 건 아시죠?
제 아들이 어머니 매운탕을 좀 끓여주십시오. 제가 매운탕을 딱 끓였더니 한 입 딱 먹어보더니 어머니 떡볶이 국물에 잉어가 지나갑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대신에 저 잡채 잘하잖아요. 잡채. 아우, 저는 뭐 잡채 신이야. 나 잡신이야. 잡신. 응?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항상 그걸 먹는데 작년에 제가 심장 수술을 했어요. 그때 저희 아들 생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면회가 안 되니까 문자가 왔어. 어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번 생일은 잡채가 없네요. 쓴 거예요. 저는 못하는 음식 중에 그나마 잡채를 잘해서 이걸 계속 사용한 건데 저희 아이들에게는 우리 집이 특별한 날에 먹는 특별한 음식, 그게 잡채였던 거예요. 어쩌면 시간이 지나 저도 죽고 저희 아이들이 그 특별한 날이 다시 왔을 때 그 음식을 기억하면서 부모를 기억할 겁니다. 역사는 그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엄청난 사람은 엄청난 역사 쓰라고 하고요. 우리는 소소한 사람들입니다. 소소한 사람들은 소소한 역사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어하고 멸치는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십니까? 멸치는 작아도 뼈대가 있다. 응? 우린 우리만의 뼈대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전 종교 이야기입니다. 종교 없어도 돼요. 기독교, 불교, 캐톨릭 건강한 종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이따 치고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한다. 아버지가 널 위해 기도한다. 엄마를 지켜준 그 신이 너를 지켜줄 거야. 아버지를 지켜준 그 신이 너를 지켜줄 거야. 엄마 아버지 없어진 순간에도 그 신 옆에 엄마 아빠 같이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길 가다 넘어져도 엄마야 소리밖에 부를 이름이 없는데, 엄마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이 아이들에게 종교의 가장 원시적인 바로 그 기능, 부를 또 하나의 안심의 이름을 하나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